아파트 청소 담당 금영자는 낡은 장갑을 낀 채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고 있다. 그녀의 손끝은 얼어있고 입김이 허공에 흩어진다. 그때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린다. 30대 초반의 이수진 회사원. 깔끔한 외투, 짧은 스커트, 손엔 커피잔이 들려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분리수거함을 본다. 이게 뭐예요? 플라스틱이랑 일반 쓰레기가 섞였잖아요. 영자는 놀라며 고개를 든다. 아, 제가 금방 다시 분리하겠습니다. 금방? 매번 이러시잖아요. 일 제대로 좀 하세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한다. 손끝이 시리고 커피잔이 떨어져 깨진다. 그 소리에 수지는 더 화가 난다. 아, 정말. 관리비는 왜 내나 몰라. 일은 대충 하고 주민들만 손해지. 영자의 손이 멈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죄송합니다. 수지는 한 발 다가선다. 죄송하단 말 그만 좀 하세요. 당신 내가 만만해요. 그 순간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떨리는 입술이 한마디를 내뱉는다. 목소리까지 닮았네. 수지는 멈칫한다.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숨을 내쉰다. 20살 때 떠난 내 딸 목소리랑 너무 똑같아요. 눈발이 더 세게 내린다. 수지는 놀란 듯 말없이 바라보다 무표정하게 돌아선다. 이해할 수 없네요. 그녀가 떠나고 영자는 무릎을 굽혀 깨진 커피잔 조각을 줍는다.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인다. 피가 번지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또 상처네요. 내 인생은 영자는 상처난 손을 물에 씻고 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온다. 영자 씨 손 괜찮아요? 요즘 애들은 다 저래요. 그녀는 웃으려 하지만 입꼬리가 떨린다. 밤이 깊어지고 경비실 창문에 눈발이 흩어진다.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낮게 읊조린다. 수진아 오늘따라 이름이 자꾸 입에 맴도네. 수지는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보며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어제 또 청소 아줌마랑 말싸움했어.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닮았다고 하더라. 친구가 답한다. 닮았대? 뭐가? 글쎄 목소리랬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바로 앞에 영자가 서 있다. 둘의 눈이 마주친다. 수지는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린다. 아침부터 또 마주치네. 영자는 미소를 짓는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무거웠다. 영자는 허리를 굽혀 캔을 정리한다. 그때 옆에서 70대 입주민이 말을 건다. 영자 씨, 어제 그 젊은 여자한테 많이 시달렸다며. 아니에요. 다 제 탓이죠. 그래도 너무했대. 소리 질렀다며. 젊은 사람은 바쁘고 예민하죠. 이해해야죠. 영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와인잔을 들고 TV를 본다. 그러다 문득 분리수거장에서의 대화가 머릿속을 스친다. 20살 때 떠난 내 딸 목소리랑 너무 똑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는다. 그녀는 오래된 서류 박스를 꺼낸다. 입양 당시의 서류들. 친모 이름 금영자. 그녀의 눈이 커진다. 설마. 수지는 일부러 관리소 앞을 지나간다. 출근 준비를 마친 영자는 빗자루를 들고 나온다. 수지는 조용히 다가가 묻는다. 성함이 금영자 씨 맞죠? 그냥 누군가를 찾고 있어서요. 영자는 웃으며 답한다. 요즘은 이름 같은 게 흔하잖아요.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없이 돌아선다. 그녀는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되뇌인다. 이름도 같고 목소리도 닮았고 설마 진짜? 영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낡은 편지, 오래된 사진.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웃고 있다. 사진 뒷면엔 글씨가 있다. 수진, 우리 딸 5살 생일.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수진아, 내가 그 아이 맞니? 서로 다른 문 앞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문을 연다. 짧은 순간 눈이 마주친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문을 닫는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같은 감정이 스쳐간다. 혼란,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사람 인연이란 게 그래요. 멀어진 듯 보여도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마주서게 되죠. 그게 벌인지 선물인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영자는 벤치에 앉아 있다. 손에는 다른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다. 사진 속엔 5살쯤 된 아이가 웃고 있다. 수진아, 그땐 내가 이렇게 웃었는데 멀리서 수진이 출근길에 휴대폰을 보며 걸어온다. 영자는 고개를 돌린다. 그러나 수진이 먼저 말을 건넨다. 어제 실례했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아니에요. 누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묻는다. 근데 어제 그 말 진심이었어요? 딸이랑 닮았다고. 금세 표정이 굳는다. 네, 닮았어요. 목소리도, 눈빛도, 말투도.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한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몰라요. 20해 넘게 소식이 없어요. 수진은 회의 도중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모니터 화면에 금영자 이름이 계속 떠오른다. 동료가 묻는다. 수진 씨, 괜찮아요? 요즘 멍하네요. 그냥 누군가가 자꾸 신경 쓰여요. 수진은 몰래 휴대폰으로 입양 기록, 친모 금영자이라 검색한다. 그러나 정보는 오래되어 나오지 않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설마 그분이 아닐 거야. 30대 초반의 영자이. 남편은 실직 후 술에 절어 폭력을 일삼는다. 하루는 술병이 날아오고 어린 딸 수진이 울며 숨어 있다. 그만 좀 해요. 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여 살렸는데 감히! 영자의 입가에 피가 맺힌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한다.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온다. 한겨울 찬바람 속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던 그들. 엄마, 우리 어디가? 조금만 참자.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영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하루하루를 노숙하며 버텼다. 결국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기기로 결심한다. 수진아, 엄마가 곧 데리러 올게. 약속해. 정말이야? 응, 꼭. 아이의 손이 떨어지던 그 순간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약속을 지키려 했어. 하지만 세상은 엄마에게 너무 매정했지. 영자는 오래된 상자를 열고 편지를 꺼낸다. 입양 확인서. 아동보호기관 서명. 그녀의 손이 떨린다. 그날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문득 문 두드리는 소리. 영자 씨 쓰레기 차 왔어요. 예, 금방 나가요. 밖으로 나가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지금 울면 뭐해? 그 아이는 잘 살겠지. 그래야지. 동시에 수지는 와인잔을 비우며 오래된 편지를 본다. 입양 당시 보육원에서 받은 서류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다. 엄마,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사진을 뒤집는다. 거기엔 흐릿하게 남은 글씨. 수진아, 엄마가 사랑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 글씨 왜 이렇게 익숙하지? 수진은 일부러 늦은 시간에 쓰레기를 들고 나온다. 영자는 여전히 작업 중이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저기 혹시 예전에 어디 사셨어요? 90년대 후반쯤에. 영자는 잠시 멈춘다. 그때요? 마포 근처였죠. 왜요? 수진의 표정이 굳는다. 저도 그 근처에서 자랐어요. 아니, 있었어요. 그랬어요? 수진은 묻는다. 혹시 딸 이름이 수진이었어요? 영자의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떨어진다. 캔이 구르며 울린다. 영자의 입술이 떨린다. 왜 그걸 물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영자는 급히 몸을 돌린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이며 빠르게 걸어간다. 수지는 멍하니 서 있다. 왜 그렇게 흔들렸을까? 영자는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한다. 수진이 다가온다. 어제 미안했어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실을 감는다. 제가 괜한 소리를 했죠.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가서. 영자가 고개를 든다.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둘은 말없이 앉아 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린다. 수진이 묻는다. 영자 씨는 외로우세요? 외롭다는 감정도 이제는 익숙해서 이게 외로움인지 그냥 삶인지 모르겠네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래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공기애묘한 공감이 흘렀다. 그날 이후 시간은 우리를 서로 모르게 했다. 하지만 인연이란 건 때가 되면 다시 서로를 부른다. 이제 그만 마음을 좀 내려놔야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자꾸 과거에 매여서 뭐 하겠어. 30대 여성 수지는 커피를 들고 들어온다. 표정이 굳어있지만 속은 복잡하다. 수진 씨, 어제 그 일은 좀 조용히 넘어가자고. 청소 아주머니가 워낙 오래 일하셨거든. 주민들도 다 알아. 아니요, 그분이 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그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예전부터 좀 사연이 있는 분이야. 사연이라 사람마다 다 사연은 있죠. 저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젊은 분들 앞에서 보기 좋지 않았죠. 이 동네 오래 사셨죠? 이 아파트요? 일한 지는 8년 됐어요. 살던 데는 그 전에 시흥 쪽이었어요. 시흥이요? 혹시 예전에 은하주공 살았던 적 있으세요? 거기 있었죠. 거기 있었죠. 근데 그게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네요. 그럼 혹시 그때 딸이 있었나요? 그걸 어떻게 그 아이? 그걸 어떻게, 그 아이 혹시 이름이 하늘 아니었나요? 그 이름 아무도 몰랐는데. 그게 저예요. 엄마. 아니야, 하늘이는 죽었다고 했는데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날 불이 나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저는 보호소로 갔어요. 그날 내가 나갔던 게 잘못이었어. 잠깐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불이 그렇게 날 줄은 엄마는 살아계셨네요.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하늘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커서 내 앞에 서 있을 줄은 왜 저를 찾지 않았어요? 왜 한 번도 찾았어? 왜 저를 찾지 않았어요? 왜 한 번도? 많이 찾았어. 근데 기록도 다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 그 뒤로 내 이름도 바꾸고 살던 곳도 버렸어.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엄마랑 딸로 지내보자. 그거면 돼. 세상에는 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때로 상처로 남고 때로는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 이유를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그토록 미워했는데 막상 이렇게 다시 보니까 화가 안 나요. 미움도 그리움도 결국 같은 마음이야. 오래 눌러놔서 그렇지. 엄마는 그날 왜 집을 나갔어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날 남편이 술에 취해서 또 폭력을 썼어. 너는 자고 있었지. 나도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러 나갔어. 그 잠깐 사이에 불이 났더라고. 그럼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니야. 절대 버린 적 없어.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생각만 했어. 내가 다시는 엄마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그냥 묵묵히 일만 했어. 그게 벌이인 줄 알았어. 근데 왜 그 벌에 저를 끼워 넣었어요? 왜 이제야 이거 우리 회사에서도 파는 맛이에요. 싸지만 따뜻하긴 하죠. 응. 이런 게 더 고마워. 엄마 일 힘들죠? 요즘 무릎은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근데 이제 괜찮아. 하늘이가 이렇게 커서 돌아왔는데 뭐가 힘들겠니? 어제 새벽에 청소 아주머니 쓰러졌대. 어머, 그분 나이도 많으신데 병원엔 갔대? 병원 하얀 침대 위에 영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지만 의식은 있다. 수진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 엄마 하느라 내가 또 걱정 끼쳤네. 일 그만둬요. 제발. 내가 모실게요. 아니야. 나 아직 괜찮아. 나도 나름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어. 그냥 하루만 더 일하게 해줘. 수진은 고개를 젓는다.
그러나 영자의 눈빛은 단단하다. 엄마가 미안한 일 다 잊자. 이제부터는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하루라도 더 같이 웃자.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의 손을 꼭 잡는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채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진다. 며칠 뒤 회복한 영자가 다시 아파트 단지로 돌아온다. 그날은 마침 봄비가 내린다. 수지는 우산을 들고 뒤따른다. 비 오는 날엔 쉬어야죠. 일이 쌓이면 마음이 더 불편해. 난 그냥 여기가 좋아. 수지는 영자를 바라본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흐른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다. 엄마, 내가 이번에 작은 카페를 열어요. 아파트 앞 상가예요. 같이 해요. 영자가 놀라며 웃는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엄마는 평생 일로 버텼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 곁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닮아 있다. 빗소리가 잔잔히 배경으로 깔린다. 며칠 후 공사 중인 작은 카페. 벽에는 하늘빛 커피라는 간판이 걸린다. 영자가 걸레로 유리창을 닫고 수지는 커피 머신을 세팅한다. 이름 어때요? 엄마 이름, 제 이름 섞었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하늘빛이라. 잠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말보다 더 큰 의미가 흐른다. 저녁. 카페 불빛이 켜지고 밖에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지나간다. 카메라는 카페 창 너머로 두 사람을 비춘다. 영자가 커피를 내리고 수진이 계산대에 선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래된 그림자 대신 온기가 깃들어 있다. 용서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엄마를 용서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한 거였어요. 봄이 완전히 온 아파트 단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다. 새소리가 들리고 단지 앞 작은 카페 하늘빛 커피 간판이 환하게 빛난다. 문이 열리고 커피 향이 밖으로 퍼진다. 카운터 뒤에서 영자가 앞치마를 메고 있다. 옆에서는 수진이 주문을 받고 있다. 카페 안에는 주민 몇 명이 앉아 담소를 나눈다. 여기 커피 참 맛있어요. 아주머니 손맛인가 봐요. 손맛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정성이지요. 두 분이 참 닮으셨어요. 친어머니 같아요. 수진과 영자는 서로를 쳐다보며 조용히 웃는다. 잠시 시선이 교차한다. 아무 말이 없어도 서로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카페 뒤쪽 작은 휴게실. 영자가 의자에 앉아 옛 사진을 보고 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영자와 어린 수진이 함께 있다. 그땐 참 어렸지. 이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놓쳐버렸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영자는 사진을 급히 덮으려 하지만 수진이 살짝 웃으며 사진을 집어든다. 나 기억나요. 이 옷 내가 제일 좋아했어요. 분홍 원피스. 그래, 그걸 기억하네. 잠시 침묵. 두 사람의 눈빛이 따뜻하게 교차한다. 이제 사진 속 모습이랑 다르죠. 근데 전 지금 엄마 얼굴이 더 좋아요. 영자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수지는 살며시 손수건을 꺼내 닦아준다. 이제 내가 내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그동안 모든 만큼 울어도 돼요. 카페 앞 테이블. 노을이 지는 시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신다.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죠? 행복하지. 이렇게 다시 너를 옆에 두고 하루를 일하고 웃고 이게 다야. 나는 그걸로 충분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오랫동안 쌓인 돌덩이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커피를 마신다. 카메라는 천천히 두 사람의 손을 비춘다. 손등 위로 노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는다. 카페가 문을 닫은 밤. 불빛만 은은히 새어나온다. 영자가 창문을 닫고 수지는 카운터 뒤에서 내일 쓸 재료를 정리한다. 엄마 내일은 아파트 축제 있대요. 우리도 커피 부스 내볼까요? 좋지. 주민들한테 더 인사도 하고 나도 오래된 친구들 만날 수 있겠네. 근데 엄마 커피는 내가 맡아요. 지난번엔 너무 진했어요. 그게 진짜 맛인데 요즘 사람들은 커피를 너무 약하게 마셔. 둘 다 웃는다.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운다. 오랜 세월 쌓인 고통이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다음날 아파트 단지 잔디밭, 주민축제 현장. 사람들로 붐비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하늘빛 커피 임시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서 있다. 영자가 커피를 내리고 수진이 손님을 맞이한다. 그들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사람들처럼. 두 분이 진짜 가족 같아요. 가족이에요. 이제야 다시 찾았어요. 주민이 놀란 듯 쳐다본다. 영자가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죠. 멀리 돌아도 결국 제자리로 오는가 봐요. 둘은 잠시 눈을 마주친다. 그 시선엔 지난 세월의 회한과 다시 피어난 사랑이 담겨 있다. 축제가 끝난 후 밤. 하늘엔 별이 뜨고 단지는 고요하다. 두 사람은 카페 간판 불빛 아래 서 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죠? 응. 너도 이제 괜찮지? 응. 엄마랑 있으면 괜찮아요. 영자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별빛이 두 사람 위로 반짝인다. 세상은 넓고 인연은 길다.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다. 나는 오늘 그 기적 속에서 산다. 사람은 늦게라도 돌아오면 된다. 용서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한 분 한 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